그럼 급가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안 나가. 화이팅! 이제 좀 나가. 이제 좀 나가. 아이고. 확실히 초반엔 잘 안 나가다가 초빙이 돌아야 이제 좀 발조동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가속력이 붙는 것으로. 확실히 엔진 소음이 엄청 거슬리네. 이게 중속 이상 진짜 올라가면 크네요. 가속력은 생각보다 잘 붙어. 네. 어느 정도 가면. 어느 정도 한 80km 넘어가면 그때부터 확실히 가속력이 잘 붙긴 하는데 초반에는 가속력이 잘 안 붙는 것으로. 그래서 뭐 동력 성능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이야기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자, 승차감은 지금은 이게 고속도로다 보니까 나름 뭐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일반 도로로 가면 승차감은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니고. 그런 반면에 이 차에는 편의 장비들이 생각보다 좀 꼼꼼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편의 장비, 예를 들어서 뭐 통풍 시트라든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편의 장비들은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지금 이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상위 트림 2,099만 원짜리에 적용되어 있는 건데, 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을 끄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끄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서 차선을 자꾸만 이렇게 살짝 걸치면 계속 경보가 울리거든. 삐삐 계속 경보가 울리는데 아까 계속 삐삐삐 소리 났던 게 차선이 걸쳐가지고 자꾸 경보 소리 났던 거고, 당연히 이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이렇게 넘어갈 때는 경보를 안 울리고. 근데 지금 원터치 방향 지시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정도에도 조금에서 원터치 들어있고, 지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어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어서 오토 스타트 스톱도 있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피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물론 당겨서도 잡아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출발할 때도 보면 뒤에 놓고 엑셀을 살짝 밟으면 자동으로 풀리거든. 자동으로 풀리는데 네.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으면 네. 안 매고 있으면 그냥 뒤에 놓고 엑셀을 밟아가지고 안 풀려. 안전벨트가 안 매고 있으면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꼭 했을 때는 굳이 이 버튼을 눌러서 해제를 안 하더라도 엑셀 살짝 밟으면 풀리는데, 만약 안전벨트가 안 돼 있을 때 출발하려면 이걸 손으로 눌러서 해제를 시켜준 다음에 출발해야만 주행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그 외에 뭐 안전벨트를 안 맸다든가 문이 열려 있다든가 하면 경보 시스템도 다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블루투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 하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인테리어를 보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그 라인들은 사실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쪽 모니터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이런 거, 이쪽에 있는 나와 있는 맞아요. 이런 라인들이 사실 디자인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뭐냐면 그 닛산 인피니티에서 많이 썼던 디자인이에요. 이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근데 이게 뭐 터치하기는 나쁘진 않아. 왜냐면 이게 서 있으면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누르기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위 인터페이스를 썼다는 건 사실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런 반면에 이제 뭐 조금 닮았다라는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지. 그 다음에 지금 내비게이션이 국내에서 아틀란을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아틀란 내비게이션은 뭐 터치가 되고, 터치 해상도도 나쁘지 않고, 모니터 해상도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아틀란이 적용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 쓰는 거는 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자체적으로 어차피 중국에서 국내용으로 자체 내비게이션 개발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내비게이션은 잘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게 후진할 때 보면 뒤에 후방 카메라도 달려 있고, 후방 카메라도 달려 있고, 그 운전대를 감으면 운전대에 감는 거에 따라서 이게 방향 가이드 선도 돌아가고, 그런 거 정도까지도 잘 되어 있고, 블루투스를 선택을 해보면
달려 있습니다. 있습니다. 블루투스 됩니다. 네. 지금 워낙 차의 그 소음이 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조금 소음이랑 섞여가지고 이게 음질이 어떤지를 좀 약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들어보면 막 잡음이 막 깔려 있어. 네, 깔려 있어요. 잡음도 살짝 깔려 있고 그래서 오디오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만족하시는 것으로 또 블루투스가 되니까 네. 어느 정도 편의성도 확보가 된 거고 근데 아까 블루투스도 오면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게 음질이 좀 잡음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전화하기도 막 소리를 조금 질러야 되는 그런 정도의 블루투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근데 오히려 음악 틀어놓고 주행하면 잡음이 조금 덜 들리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이 음질 자체도 오디오 음질 자체도 그렇죠. 썩 좋지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오디오 음악으로 그 커버하기가 자동차의 좀- 잡음을 커버하기에는 그다지 뭐 이거나 저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이게 바로바로 전환이 되는 건 굉장히 잘해놔요. 네, 네. 어떤 경우 외제차들 보면 이게 여기서 이 메뉴 가지고 바로 전환이 안 되고 다른 네. 어떤 버튼 하나를 눌러야만 전환이 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좀 복잡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뭐 그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자 지금 디자인이 아까 뭐 전체적으로 라인은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네. 근데 자세하게 뜯어보면 좀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그 접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엉성해 이게 차라리 네. 사이가 막 붕붕 뜨고 이게 또 차이도 여기 좁고 저기는 넓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렇네요. 아주 깔끔하게 단정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지. 지금 올림픽대로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승차감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않고 도로 중에 그렇다고 해서 뭐 고급스러운 건 또 전혀 아니긴 한데 노면 정보가 비교적 잘 들어오는 편이긴 하고 그러면서도 또 살짝 둔하게 들어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승차감에 대해서는 뭐 별로 기대 안 하고 그냥 무난하게 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캠보 600이 아무래도 워낙 핫하기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도로 주행만 가지고 조금은 더 궁금한 게 남은 것 같아서 저희가 산길을 좀 주행해 보려고 갔었는데요. 좀 사고가 났는지 산길까지 가는데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지금 포기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고 전반적인 주행 감각은 뭐 엔진이나 그 변속기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조금 아쉬운 수준 뭔가 어딘가 좀 뭔가 딱 정교하지 않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의외로 엔진 소리가 좀 많이 심하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주행할 때도 아이들링 때도 보면 엔진 쪽에서 따르르 하는 소리가 또 계속 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의 현재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큰 불만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사실 좀 접근성이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싼 차를 원하신다 그러면 또 뭐 애서 무시하고 타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승차감에 대한 부분들도 고급스러운 부분은 조금 포기하고 그냥 타면 노면이 좋은 데서는 또 큰 문제 없이 타실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차가 SUV인데 국내는 지금 이륜구동 모델만 한 바퀴 굴린 모델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트 포지션이 좀 상당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총홍 기자도 이야기했는데 좀 약간 뜬다, 발이 뜬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SUV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페시아 쪽 길이가 좀 길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공간 자체가 머리 위까지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시트도 살짝 이렇게 올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시트 포지션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좀 많이 낮아요. 바닥에서 시트까지 높이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승용차에 앉아있는 그냥 일반 세단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게 이게 좀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뒷좌석에도
앉아보면 약간 바닥이 낮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운전하는 감각 면에서는 그냥 승용 일반 세단에 더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지금 보면 이 지금 높이가 네. 시야의 높이 자체가 맞아요. SUV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은 상황이어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주행 감각 면에서는 또 유리할 수도 있죠. 이 차 가지고 어차피 오프로드를 들어가기 좀 무리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주행 감각 면에서는 네. 또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떤 상황이 또 생기냐면 머리 위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엄청 넓어요. 이게 머리 위 공간이 엄청 넓은데 이게 다 시트 포지션이 많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인테리어의 감각이 좀 세단에 가깝다라는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플라스틱 질감 이런 부분들은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포드차나 아니면 푸조 뭐 이런 차들 보면 이런 느낌이 났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차들도 품질이 많이 좋아지고, 네. 옛날에 미국 차들 다 차가 엉망이었거든.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져가지고, 우와 미국 차인데 진짜 잘 만들었어. 막 요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프랑스 차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차도 한 7, 8년 전 뭐 그때만 하면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푸조도 208, 308 뭐 이런 차들 진짜 아주 정말 잘 나오니까 지금에서의 이야기인데, 근데 진짜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이 정도 했다니까. 이거 뭐 토스카, GM 대우 토스카 이런 차들도 좀 이러지 않았나? 그때 플라스틱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아주 흠잡을 것도 또 아니에요. 아주 흠잡을 것도 아니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1,000만 원 빼줄게. 플라스틱 이거 쓸래? 아니면 1,000만 원 더 주고 고급 쓸래? 그러면 1,000만 원 빼줘. 그렇죠. 이럴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지금 계기판에도 보면 가운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게 가운데 그 트립 컴퓨터가 모니터로 돼 있잖아. 네. 바늘 봐봐. 계기판 속도계의 바늘. 반만 돼 있네. 바늘이 반만 돼 있지. 이 바늘이 사실은 좀 바늘 뒤로 들어가 있잖아. 네. 저 파란색 보이는 거. 그러네요. 여기 파란색. 네. 저 파란색이 안 보이고 그냥 하얀색만 딱 보여야, 그래야 바늘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이제 안에가 보이네요. 뒤에 모니터에 파란색이 반사돼 가지고 중간에 대가 보이잖아. 네. 저 대가 안 보이게끔 처리를 해야, 그래야 진짜 그 약간 마술 같은 그런 그쵸. 느낌. 이게 그 벤츠 E클래스가 먼저 썼던 저렇게 거거든요. 생겼어요? 그래서 썼던 거를 지금 응용을 하는, 따라한 건데, 저 처리가 조금 아쉽네요. 그런 거 있잖아. 수도 꼭지만 공중에 붕 떠가지고 물러오는 거. 그런 형태의 어떤 페이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약간 마술 같은 그런 느낌인데, 좀 처리가 약간 엉성했던 것 같고, 가운데 모니터 트립 컴퓨터는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글씨도 좀 아주 선명하게 정교하게 폰트가 아주 정교한 그런 타입이 아니고, 옛날 뭐 몇 비트 막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시절에 16비트 시절에 그때 폰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있고, 그리고 회전수도 이게 한 5,500rpm, 계기판에는 한 5,400rpm 정도까지가 돼 있고, 그 다음부터 레드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출력이 낮은 이유가 회전수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이제 낮게 나오는 거지. 이게 다음에 이제 출력 공부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이게 출력하고 회전수하고가 관련이 있거든. 뭐냐면 연마력이라고 하는 그 출력은 토크 곱하기 회전수야. 그러니까 회전수가 높아지면 출력이 높아지는 거거든. 근데 이건 지금 보통 요즘 뭐 웬만한 터보 엔진들도 6,000rpm은 다 넘어가는데 6,000rpm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출력 수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까 147마력이라고 이야기한 게 항상 147마력이 아니고 최대 출력이거든. 그러니까 회전수가 가장 올라갔을 때 그 출력이 가장 잘 나올 때가 147마력까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회전수가 어느 정도 높고 토크도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그게 딱 매칭이 되는 그 포인트에서 이제 147마력이 나온다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회전수 자체가 저렇게 많이 낮아버리면 그러면 마력은 안 최고 나겠네. 출력 자체가 조금 낮게 나오는 거지. 선루프가 없어요. 선루프가 없고 텔레스코픽은 상당히 생각보다 잘 돼 있고 지금 스마트 키가 적용이 돼 있어서 스마트 키로 이렇게 밖에서 도어를 잠그면 사이드 미러 자동으로 접힙니다. 그런 것까지 다 잘 돼 있고 차를 한번 세워봐야겠네. 근데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악은 지금 내비게이션이 연동되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가끔 음악 듣다가 내비게이션에서 뭐 우회전입니다 아니면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오는 순간에 그 오디오 음악이 살짝 작게 나오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오디오 그 내비게이션 멘트도 나오지 않는데 계속. 오디오가 잠깐 작아졌다가 또 커졌다가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서 아니 꺼지는 이게- 건 아니지만 그게 뭐 내비게이션이랑 관련이 있는 건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뭔가 좀 불안해. 약간 네. 불안하고 그 스피커에서 기본적으로 잡음도 좀 깔려 있고 그런 점들도 참. 여기 지금 선바이저가 여기 자꾸 진짜 세단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게 SUV니까 이렇게 큰 거지. 이렇게 크고 넓은 이렇게 선바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화장 거울에 조명은 없습니다. 조명은 여기도 없고 없어요. 모닝에도 조명 진짜 장난 아니게 들어가 있거든. 모닝 봤나? 못 봤어요. 모닝에 딱 열면 여기 LED가 큰 게 양쪽에 있고 중간에 무드등까지 들어있어. 이야. 이거 같아. 이렇게 여기 중간에 노랗게 오렌지색 들어갔다가 하나 더 어둡게 있었잖아. 들어가는 그런 거죠. 것처럼 이게 여기에도 양쪽에 다 들어있는데 모닝에도 이 차에는 조명에 화장 거울에 조명이 따로 없더라. 사실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타면 또 괜찮아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별로 그렇게 크게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서스펜션 세팅이 조금 단단하게 돼 있고 약간 거친 느낌이 있는 정도. 근데 뭐 노면만 괜찮으면 큰 문제가 없어서 결국은 그거죠. 어쨌거나 중국이라는 업체도 이미 글로벌의 어떤 기술 수준이 있으니까 그 기술 수준만큼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야. 네. 아주 기본적인 기술에 있어서는. 네. 근데 거기에서 결국 명품을 만드는 거는 아주 섬세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어떻게 처리해내고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결국은 품질을 좌우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그 정도의 실력도 안 되고 또는 수요 자체도 굳이 거기까지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이 뭐 하려고 하면 못 하겠어. 작정하면 뭐 몇 년 사이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이제 중국 국내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가격도 무려 1990만 원이란 1999만 원이라는 밀레니엄 전이네. 1999 밀레니엄 직전인데 그런 정말 어마무시한 가격을 수입차인데 그렇죠. 수입차인데 근데 계속 이런 시장을 공략해서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오겠지. 차들도 계속 저렴하게. 깜빡했다. 나 이게 수입차라는 걸 깜빡했어. 가격 이야기 할 때마다 처음에 이제 이야기 중국산 수입차 이야기 다 해놓고는 1999만 원 할 때는 국산차랑 그냥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버린 거야. 지금 계속 그만큼 가격이 파격적이니까 그렇죠. 수입차인 걸 감안하면 이게 도대체 가격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가격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정말 혹시 어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계란인데 가짜 계란, 쌀 막 가짜 쌀 이런 것처럼 어딘가 플라스틱인데 사실은 종이고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갑자기 막 이런 건 인조 가죽 내지는 뭐 플라스틱을 이렇게 처리한 거는 알겠고 당연히 그쵸. 알겠는데 그렇죠. 혹시 뭔가 진짜 플라스틱이 아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야 진짜? 오, 참 신기한 상황이네. 약간 점점 샤오미처럼 대륙의 실수라는 말을 듣게 될지. 근데 얘는 아직은 얘는 아닌 거.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데 그렇지. 앞으로 맞아.
그런 얘기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샤오미가 만약 내장재 이런 거 아니면 전자장치 같이 이런 거 같이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 대박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변속기 레버예요. 네. 이제 국내 이제 모 리뷰를 저도 잠깐 봤는데 보니까 이게 버튼이 없이 그냥 바로 움직인다. 그래서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버튼이 없다. 있어야 한다. 만약에 이제 버튼이 없으면 오작동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리뷰를 한 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스텝 게이트 방식이라고 부르는 변속기거든요. 네네. 스텝 트로닉은 이게 내린 다음에 보통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네. 스텝 트로닉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걸리는 게이트 거예요? 형태로 이렇게 딸깍딸깍 움직이는 이 방식을 이제 스텝 게이트라고 불렀는데 이게 예전에도 썼었어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러니까 네, 실수가 아니라요. 그렇지. 렉서스도 쓴 적이 있고 벤츠도 이 스텝 게이트 방식 변속기를 썼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바로는 안 내려와. 바로는 안 내려오고 출발할 때 옆으로 밀어야만 그 다음부터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갈 때도 여기까지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건 원래 그 버튼이 없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변속기 레버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없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디자인 자체가 이쪽에 보면 꽉 버튼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눌러지지? 근데 그쵸. 버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좀 약간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나 봐. 옛날에 그 벤츠 변속기 SLK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세대 SLK도 이런 방식이었는데 거긴 이런 게 아니었거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버튼이 없다고 생각하고 짠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요즘 자주 못 봤던 거지 최근에. 그리고 버튼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 방식이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스텝 게이트 방식이라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이게 헐렁해 이게 조작감이 좀 약간 빡빡하고 단절감이 좀 있어야 그래야 좋은데 너무 헐렁헐렁 해가지고 여기도 막 D하고 M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갈까 말까 막 계속 너무 흔들거리는 게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어서 지금 자동으로 지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잠겼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에다 놓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 가잖아. 밟아도 안 가잖아. 이게 눌러줘야 풀어야 이제 간다는 거지. 근데 봐봐, 이거를 파킹을 했단 말이야. 잡혀있지? 잡혔어. 안전벨트를 지금 주차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잡혀있는 거지. 안전벨트를 한 상태에서는 버튼 안 눌렀잖아. 여기서 한번 살짝 밟아주면 풀린다는 거야. 이거 굳이 누르지 않아요? 안전벨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감지해가지고 푸는 거를 자동으로 풀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잘 해놓은 것 같아. 되게 중국에서는 안전한 차로 유명하대요. 이 차가.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북기현상 캔보 600을 시승을 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사실 제가 저번 신차 발표 때 못 가봐가지고 차도 오늘 처음 보고 예습은 해왔지만 머릿속에 막 이제 상상만 하다가 오늘 드디어 타봤는데 어떠셨어요? 송우 씨는 어때? 저는 사실 SUV 차 되게 좋아하는데 SUV 차 타면 딱 이렇게 되게 높은 시야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걸 즐기는 게 있잖아요, SUV는. 근데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고 대신에 뭐 넓은 공간, 뭐 저렴한 가격, 그냥 그런 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샤오미를 보면서 되게 이제 중국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좀 바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북기은상 들어오는 차도 그냥 싼 차로만 저에게 기억이 될지 아니면 좀 가성비로 또 유명한 차가 될지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뭐 가격이 워낙 싸게 나와가지고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보면 생각보다 괜찮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라는 평가를 하게 되고 특히나 사이즈가
산타페랑 똑같은 사이즈인데 가격은 산타페, 투싼 네. 그 밑에 티볼리급의 티볼리.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나름 매력이고 괜찮은 경쟁 그게도 뭐 어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하게 되는데 이제 역시나 결론적으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이 나는 근데 일반인들 중에 가능하기도 하겠다. 가끔 이렇게 댓글 올라온 데 보면 경차가 왜 이렇게 비싸? 경차면 다 빼고 무조건 싸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뭐 첨단 이런 거 다 빼고 그쵸. 차가 안전하게만 그냥, 하면 네. 그러면 뭐 큰 게 오히려 낫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이 적어도 1년에 몇백 명 이상은 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쵸. 지금 판매는 상당히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개인 고객 말고 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에서 업무용으로 네네네. 편하게 쓴다 그러면 또 많은 네, 수요가 그렇죠.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늘 이야기해 왔듯이 작아도 고급스러워야 돼. 나는 그렇죠. 작아도 첨단 편의 장비가 다 들어 있어야 돼. 비싸지더라도. 왜냐하면 나는 차는 작은 게 좋아. 근데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은 더 네. 첨단인 게 더 좋아.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안 사고 차라리 티볼리에다가 완전 풀옵션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사는 게 저는 제 취향에는 더 맞고. 근데 어쨌거나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뭐 많은 부분에서 좀 상당히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글로벌의 어떤 표준이 있으니까 그게 많이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소홍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중국 차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아마 해마다 느낌이 바뀔 거예요. 해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또 다른 차, 그 내년에 또 다른 차, 국내 안 들어오더라도 중국에서 가서 만나더라도 해마다 정말 괄목상대해야 될 만큼 중국 차들이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그쵸. 아마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노린 거 아닐까요? 이렇게 기대치를 확 낮춘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는? 이게 벌써 생각을 좀 어쨌거나 어쩌면, 자 오늘 네. 캠보 600 나름 궁금했던 거 많이 살펴봤고, 네. 산길을 좀 못 달려봐서 조금 아쉽긴 아쉽네요. 하지만 네. 네. 그냥 그만합니다. 네. 그리고 가격이 1,000만 원 싸다면 그렇죠? 네. 한번 도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네. 안전한 차로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자, 캠보 600 시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